이제 시작됐습니다. 여권에서 이제 국면 전환용으로 의대 정원을 들고 나왔는데, 국면 전환용으로 의대 정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은 길거리에서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장기화됐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언젠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벌써 몇 달 전입니다. 여기 담당 경찰이 저보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난들 압니까? 언제까지 하는지. 설마 총선 전에는 끝나겠지. 근데 총선 전에 끝나지 않았고, 오늘 6시가 지나면은 총선 결과가 나오겠지만, 총선 결과가 아마 여당의 참패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의대 여당이 참패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신났죠. 의사 두들겨 패면서 했는 게 신났는데, 국민들 막 지지율 90%씩 막 나오면서 신났는데, 요즘 들어서는 대부분 국민들이 뭘 그걸 좀 의사분들하고 좀 잘해보지 왜 그러냐, 요즘 와서는 말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뭐 윤석열 만세 때려잡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최근에는 말이 다 바뀌었어요. 진작에 좀 좋게 해결하지 이랬는데, 이게 사실은 좌파 선동이었잖아요. 좌파 선동. 좌파 선동에 보수 정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 정부가 더 신나게 보수 정부가 더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은 350명 했었거든요. 2020년에 좌파 정권이 사회주의 정책 한다고 의대 정원을 2020년에 350명 하다가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는 또 보수 우파 국민들이 잘한다, 350명은 무슨 절대 안 된다, 문재인 때려잡아라, 의사 이겨라 이러다가 최대집이가 뭐 이상하게 해서 끝내버렸는데, 이번에는 2000명 거르는데 일부 몰직하간 보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 때려잡아라 2000명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선이 여당이 참패하게 되었고 민주당이 만세를 부르게 됐는데, 우리가 말해 오는 대로 됐지만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이재명 민주당이 만세 부른다고 해서 오늘 6시 이후에 만세 그러고 밤 12시까지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찹찹합니다. 또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총선 이후에는 의대 정원 이 문제가 더 처절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의사 수 정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사 수 정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 이데올로기가 들어있고 이념이 들어있어요. 이 공무원 늘리는 게 공무원 늘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좌파 국가들은 공무원이 최고죠. 북한 같은 데는 공무원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무원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주민들 앞에 완장 차고 목에 힘주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을 섬기는 게 공무원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요즘에 공무원들 분위기 보면 점점 국민들 앞에 완장찬 분위기입니다.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느끼냐면요, 저는 며칠 전에도 경찰서 갔다 왔는데, 경찰서 가면은 저나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경찰서 가보셨어요? 경찰서 가면요,
자기도 제 파악 다 했잖아요. 아, 이동욱 회장님 오셨어요. 이렇게 안 해요. 새파란 30대가 이동욱 씨 오셨어요. 이래요. 경찰서, 동네 경찰서 가면. 아, 이 개놈 하면서 욕이나 한번 하려다가 그냥 참죠. 예, 왔습니다. 예?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처음에 의사 됐을 때 의사들도 그랬어요. 경상도 쪽에서. 저는 경북대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든 동네 할매가 나오든 뭐 할아버지가 오시든 자기 할아버지면은 자기보다 연배가 훨씬 높은데 새파랗게 의사 처음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씨라고 부르라고 배웠어. 누구 씨 오셨어요. 그건 양반이야. 할매든 할배든 다 반말이야. 20대 후반 30대 초반 의사가 할매 어디 아파서 왔어. 이랬던 게 죄송스럽지만 그때 대구 경북의 의사들이 요즘에는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요즘에 공무원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30대가 60대 아버님 뻘이 와도 아니 님자라도 붙여주지. 누구님 오셨어요. 뭐 조사하는 건 좋아. 근데 그렇게 공무원이 서비스 정신이 없어지는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화 돼 가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대접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대 증원도 결국에는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의사를 늘리면 의료비가 적게 지출된다? 이게 맞습니까? 공무원을 늘리면 공무원 인건비가 적게 지출됩니까? 김윤이란 사람이 10년 전에는 의대 정원을 반대했어요. 왜? 의료라는 것은 의사가 창출하는 영역이다. 국민들이 갔을 때 검사해야 됩니다.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약 먹어야지 뭐 힘이 있습니까? 의사가 창출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검사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의사가 자기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리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안 된다고 적극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번에 민주당 비례 간 김윤희 했던 말이에요. 10년 전에. 근데 이번에는 2,000명 늘려야 된다고 싸움 붙이고 그 공로로 민주당 12번 비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윤희 말 듣고 한 거거든요. 이게 김윤희는 국회의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12번이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이러게 돼서 그 사람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에요. 국민들 앞에.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중하위권이라고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그랬어요. 최소한 거짓말은 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중하위권입니까? 근데 왜 그거는 망언이라고 언론들이 아무도 안 떠들대요. 의사들이 연봉을 4억을 번다고 뻥을 쳤어요. 자, 연봉을 4억을 번다는 것도 뻥이지만 돈을 많이 버니까 저 직종을 늘려야 된다는 게 여러분 상식에 맞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저 직종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공산주의 선동밖에 안 돼요. 기업가 지주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때려잡아야 된다. 이게 김일성이가 했던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청소부가 돈을 적게 벌면 대한민국의 청소부는 많이 없어야 됩니까? 대기업 임원들이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기업 임원들을 10배로 늘리면 됩니까? 필요한 만큼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관 월급이 말단 공무원보다 구급 공무원보다 많으면 장관은 왕창 뽑고 구급 공무원은 뽑지 말자, 이 소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라고 이런 인간의 말에 선동이 돼가지고 넘어가서 박민수라는 사람도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하다가 요즘에는 기는 많이 죽었더만요. 지 때문에 나라가 이 꼬라지 된 거를 조금은 느끼니까. 근데 이 의대 정원 문제는요, 좌우 정권을 막론하고
반드시 이것은 백년지 대계고 나라가 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잖아요. 의대 증원을 실험했는 나라가 있잖아요. 쿠바,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의사를 왕창 늘리는 실험을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2.5배를 더 뽑아봤거든요. 그 나라 가면 의사는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게 됐어요. 공무원 2배로 늘리면은 서비스 좋아질 것 같습니까? 서비스 더 개판돼요. 오늘 이제 총선에 대한 대가를 여당과 대통령실은 지게 될 것 같고, 저는 총선 전에 이게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총선 전에 해결되고 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가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중재를 하면서 극적으로 좀 화해하는 모습으로 총선을 치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여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사이가 엄청 나쁘대요. 인간의 시기심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왕인데 한동훈이 저게 좀 깝죽거리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는 대화를 하기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국힘당도 사실은 다녀보면 저것들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알잖아요. 분위기 안 좋네, 총선 폭망하겠네, 의대 정원 문제 적당하게 하회하면서 해야 되겠네 하는데, 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또 지나치게 자존심은 또 더럽게 세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자존심 둘이 내세우면서, 사실은 국민 앞에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지도자는 귀에 거슬리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라가 잘 되고,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지, 오기로 하는 사람들 뽑아놓으면은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됩니다. 이 꼬라지가. 이재명도 그렇고요, 윤석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기로 하는 사람이에요. 조국이도 마찬가지예요. 오기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좌우하려고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기가 아니라 자기를 좀 내려놓고 힘이 있어도 쓰지 않는, 그게 훌륭한 인격이에요. 힘이 있다고 다 써버리고 그러면서 오기를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 꼬라지가 점점 희한하게 되잖아요. 저도 대외적인 사람들한테는 막 세게 얘기하지만요,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기 때문에 경기도 의사회 내부 사람들한테는 별로 세게 못해요. 그냥 말도 안 하고 참고 이래요.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야지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게 하면요 다 깨져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책임진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전부 다 너무 세서 탈이에요. 너무 세서 탈입니다. 이러면서 나라가 개판이 나는 거고,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부디, 근데 오늘 총선 끝나고 내일부터 이 의대 정원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진짜 대한민국의 전망이 달린 문제거든요. 단순한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가 단순한 게 의료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전체가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무상급식 가지고 왜 그렇게 싸웠죠? 그게 단순하게 밥 먹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념의 문제고 이데올로기의 문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체제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첨예하게 싸우는 겁니다. 의대 정원 문제, 이 문제도 반드시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고 우리 국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총선 지나서 저는 조금 걱정됩니다. 의료계도 오기로 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요 바로 앞에 있는 대통령실도 오기로 해요. 자, 5기 대 5기로 부딪히면은 우리는 팝콘 들고 구경하면 됩니까? 예? 어떻게 되는지, 언놈이 뒤지는지, 누가 이기는지. 참, 어떻게 됐든, 저희들은 사실 계속 이 자리에서 합리적인 해결을 요청해 왔거든요. 대통령에게. 우리는 싸움을 붙인 게 아니에요. 계속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나라도 살고, 총선도 살고, 의사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요. 의대생들이 큰일 났어요. 의대생들이 지금 이제 다 유급하게 생겼거든요. 4월달에 지나서 5월달이 되잖아요. 의대생들이 굉장히 힘들답니다. 지금. 전공의들도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그럴지 몰라도 굉장히 당사자들은 힘든 거예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월급 2달, 3달 안 나오는 상황이 지속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러면 안 돼요. 경기도 의사회는 그래서 빨리 의대생들, 야, 의대생들 3달, 4달 계속 공부 못하는데 선배라는 사람들이 나는 모르겠네? 이래가 됩니까? 의대생들도 이제는 경기도 의사회에 찾아와요.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전공의들도 찾아와요. 근데 제대로 돕지도 않아요. 선배들이라는 사람이. 후배들 앞세워놓고 그냥 나 몰라라야, 나 몰라라야. 오늘 또 집회에 많이 오지 않았는데 전부 꽃놀이 가지 않았기를 나는 마음으로 빌겠습니다. 나라 꼬라지가 이 꼬라지고 후배들이 이 꼬라지인데 오늘 휴일이라고 우리 선배 의사들이 꽃놀이 가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상당수는 꽃놀이 갖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후배의 고통을 두고 그래서는 안 되고, 경기도 의사회는 이게 진짜 처절한 문제인데,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민주당이 200석 한다 이렇게 하면 처절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또 당하고 고통당하고 가야 될 길이, 그것도 어쩔 수 없죠. 선택이잖아요. 어제 밤에 막 긴급하게 저한테 연락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뭘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면은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게 했어야죠. 그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이게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의료를 지켜야 되고 의대 정원 문제도 합리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겁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우리가 도와야 될 일은 또 도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켓 들으시고요. 3번씩 들었다가 딱 3가지만 저보고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해결되는데 구호 3가지거든요. 한 가지예요. 첫 번째 하는 거 요거만 하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요거를 못해요. 총선 이후에도 안 할 거예요. 요것만은 못한다는 거죠. 나라가 뒤지든 다 망하든 말든 요것만은 못하겠다는데, 자,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박민수 파면하라. 조규홍 파면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정책 중단하라. 예, 다음 순서를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이분이 보수 우파신데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시고 여러 의대 증원